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14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유병자 실손에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병자 실손도 막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계산할 때 입원 통원 다 포함되는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암 2천하고 암내심 1천씩만 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좀 선택을 해야 된다. 보험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관점 한번 설명드려 보고요. 질병 실비만 가입이 되고 상해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조건일 때 그럼 상해보험 따로 가입해야 되는지 그 제 관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유병자 실손이 곧 갱신된다고 합니다. 그럼 갱신되면 여기서 말하는 갱신 재가입 같아요. 재가입되면 4세대, 5세대로 바뀌는 거 맞는지 그런 질문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병력자 실손에 숨겨진 놀라운 혜택,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간 자기부담금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의료비, 우리 자기부담금이 있으니까 그죠? 그게 급여 비급여 합산 금액으로 이 누적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연간 자기부담금의 의료비는 상해, 질병, 입원, 통원 모두 적용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보신 거고 급여, 비급여 다 합산 금액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기부담금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다 유병자 실손에서. 급여든 비급여든 다 30%잖아요. 그러면 그 30%에서 내가 내는 금액을 쫙 계산을 해보는 거죠. 1년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합산했을 때 그 금액이 내가 낸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부터는 그 금액을 보험회사가 다 지급을 해주겠다. 그런 막강한 보장 내용이 이 실손에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는 비용이 뭐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서 30%를 했는데도 2천, 3천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얼마 낸다? 나는 200만 원 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험을 막아주는 도구로 유병자 실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또 유병자 실손이 일반 실손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 일반 실손 가입할 때 이제 뭐 할증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할증되시는 게 유병자 실손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유병자 실손도 유병자 실손의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 물론 단점도 있지만 보험료가 일반 실손 할증된 것보다 더 싸니까 그럼 차라리 유병자 실손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걸로 선택해 볼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물론 기본은 일반 실손, 개인 실손 가입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연간 자기부담금의 의료비는 상해, 질병, 입원, 통원 모두 적용이 되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상해, 질병 다 포함되고 입원 포함되는데 통원은 빠집니다. 이거 일반 실손, 개인 실손 뭐 그런 거 다 똑같아요. 통원은 빠지고 입원만. 그러니까 입원이 우리가 큰 치료, 중증 치료라고 보고 통원은 상대적으로 경증 치료라고 보고 입원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유병력자 실손 약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 입원해 보시면 우리가 내는 금액이 10만 원과 또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건데 그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기산해요. 그러니까 계약일 기준으로 매년 계약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1년간 시점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상급 병실료 차액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 병실료 쓰는 것도 여기에 반영은 안 돼요. 그리고 질병 통원 찾아보면 통원에도 이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입원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상급병실 차액은 이 합산에서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실손에서는 3대 비급의 특약이 있었잖아요. 그 3대 비급의 특약도 여기에서 포함은 안 돼요.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되죠. 4세대 가면서 가장 안 좋아진 게 그거죠. 그러나 2세대, 3세대는 급여, 비급여 다 포함된다. 유병자 실손도 급여, 비급여 다 포함된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암내심이 다 중요한데 62세 남성의 경우 암 2000 하고 암내심 각각 1000,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경제적 한계로 암 2000, 뇌심 1000씩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못하고 1000 하든지 그냥 암만 2000 하든지 그 중에 결정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뇌, 심장까지 다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늘 말씀드려요.
워낙 뭐 그런 분들 많이 보시니까. 암, 뇌, 심까지는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워낙 많이 걸리고 10대 사망 원인 중에 거의 뭐 탑이잖아요. 요 세 개가. 그 다 준비하시면 좋은데 형편 때문에 암, 뇌, 심 각각 1000하고 왜 암 2000이라고 하시면 그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뇌 쪽, 심장 쪽에 가족력 같은 게 아예 없다. 그리고 혈관이 너무 괜찮다. 그렇게 판단되면 뇌, 심장 쪽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암 진단 비만 2000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암 못지않게 혈관 쪽이 자꾸 안 좋아요. 뭐 당뇨도 있고 뭐 고지혈증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걱정된다 그러면 뇌심장 쪽도 진단비 조금 준비하시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암내심 1000씩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거 가입은 하지만 안 걸리려고 더 많이 운동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건데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가족력이랑 또 내 현재 상태 그거 보시고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망 원인 추이 보시면 악성 신생물 암이 인구 10만 명당 161명이죠. 그리고 심장이 2위고 폐렴하고 뇌혈관 질환 요 두 개가 계속 3등, 4등 왔다 갔다 합니다. 44명 정도 되니까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의 한 2배, 3배? 한 2배에서 4배 정도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발병률도 보면 암 발병률은 매년 한 25만 명이에요. 그리고 뇌질환 보면 매년 10만 명이에요. 2배 넘죠, 암이? 심혈관 질환은 이건 뭐 기준 따라 다른데 그 심근경색증으로만 보면 3만 4천 건 정도 나와요. 협심증까지 포함하고 모든 심장질환 다 포함하면 많아지지만 중증이라고 보는 심근경색으로 보면 요 정도. 그렇게 따지면 암이 확실히 많긴 많죠. 25만, 3만 5천, 뇌질환은 10만 그 정도 되니까 이런 기준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결정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기간 부담보로 질병 실비만 가입하고 상해 실비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죠? 이러면 상해보험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해 질병 치료비 이런 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상해보험, 어떤 이런 특약도 실손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실손이 민간보험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 어디가 어떻게 다치든 그냥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병원비가 100만 원이면 거기에 퍼센테이지로 그냥 딱 지급하는 게 실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냐? 질병 실비만 되고 상해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회사도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마다 심사 기준, 인수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A 회사 안 되면 B, C, D도 알아봐야죠. 자꾸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조건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가입하실 거니에요 지금. 그럼 다른 회사에 내 정보 좀 들어간다고 해서 상관없죠. 뭐 어차피 가입해야 되는데 만약 뭐 고지 조건 때문에 지금 가입할 게 아니고 조금 있다 할 거다. 조금 있다가 하면 고지를 더 안 해도 된다. 병력 고지를. 그러면 아예 조금 있다가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내 정보 다 들어가는 게 좀 그러면 어차피 지금 가입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고지 조건도 뭐 특별히 바뀔 거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셔야죠. 회사마다 다 다르다. 근데 다른 회사도 더 안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유병자 실비 쪽도 알아보셔야죠. 유병자 실비는 약 복용하는 거 아예 고지 자체를 안 하니까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또 325 고지 조건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유병자 실손 가입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건강 상태 더 좋아지고 고지 조건이 좋아지면 그때 유병자 실손 해지하고 일반 실손 가입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실손이 안 된다고 뭐 상해보험 이런 거 뭐 의미가 별로 없다. 실손이 워낙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랜이 있으니까 알아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성인 된 자녀가 유병자 실손인데 2년 후 갱신인데 5세대 자동 갱신 되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2년 후면 5세대 나올 거니까 5세대로 가입되는 거 아닌지 그거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2년 후 갱신인데 이거 갱신은 보험료 갱신이 아니고 재가입 주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유병자 실손은 3년 재가입입니다. 3년마다 보장 내용 변경 주기라고 해서 그때마다 그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가입되는데 일반 실손하고 유병자 실손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유병자 실손은 몇 세대 몇 세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예 서로 다르게 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일반 실손 1, 2, 3세대면 나중에 재가입될 때 5세대로 바뀌겠지만 유병자 실손은 그냥 유병자 실손이다. 거기서 보장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돼서 그냥 유병자 실손으로 가는 거다. 손보협회 공시실 보면 실손보험 이렇게 보실 때 4세대 실손보험 하나 있고 노후 실손 있고 유병자 실손 있고 구분 자체가 다 다릅니다. 아예 분류가 달라요. 여기에 단체 실손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총 실손은 우리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니까 그냥 똑같이 유병자 실손 계속 가입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